닫기 눌러놓고 준호가 못 온다 하니 9월 모의고사는 풀어본 거 어땠어? 너 왜 웃어? 좀 틀렸어? 이게 1등급 컷은 높은데 2등급 컷은 낮아. 작년에 1등급 컷은 높은데 2등급 컷은 낮아요. 보자. 이게 작년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 이런 말 나오고 아마 처음 시행한 그거에 맞춰서 낸 그거였을걸? 아마도? 시간대 제곱 푸는 거지.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끊기는 건지 저거 수신기가 안 좋아서 끊기는 건지 모르겠네. 이걸 바꿔봐야지. 이제 벌써 7월이야? 7월 모의사 좀 있으면 9월 본다 그러면 9월 보면 수능이야? 그치? 이제 긴장감이 몰려와야 될 때가 왔는데 방학했을 때는 복습 지난주에 하면 복습 철저히 다 했어? 지난주에 한 거? 확실하게 했어? 여기 안 돼. 복습이 돼가는 게 돼야 됩니다. 수능 특강 이번 주 다음 주 7월 27일까지는 다 끝내는 거. 수능 수특은 다 끝내기로 7월 20일, 27일까지 다 끝내겠지?
그지? 너네 대학 가서 뭐 할지 상상도 하고 하면서 좀 하고.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하나도 없어? 동생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이렇게 한 건 없어? 가고 싶은 대학 없어? 인수도 어느 대 가고 싶다 이런 건 있어 없어? 있긴 있어? 어?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꼭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가고 싶은 데를 찾아서라도 하나 정해가지고 지금 방학 했지. 방학 했어도 캠퍼스 한번 가서 놀러 갔다. 한 바퀴 쭉 구경하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어보고 매점 가서 옷도 사 먹고 막 농구하는 것도 구경하고 막 그거 아무도 제재 안 해. 도서관 이런 데만 이제 학생증 갖고 들어가지. 뭐 공대 건물 요즘엔 모르겠다. 요즘엔 그런 건물도 이렇게 제재하는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데는 제재 안 하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운동장 보고 캠퍼스 보고 이러면 좀 다르다. 막연하게 대학 가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가고 싶다 하는 것과 학교를 딱 가보면 달라. 꼭 정해서 7월달 안에 한번 가봐. 숙제로 내줄까? 응? 밤에는 놀러 가지 말고. 밤에는 볼 거 별로 없으니까. 하지. 밤에 죄다 술 먹고 이청이청 되는 놈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학가가 한가한데 밤에 있는 애들이 왜 모였겠어? 학교에 왜 있겠어? 술 먹으려고 있는 거지 밤에. 물론 낮에는 중앙도서관 갈 거 하겠지만 형들 대라 좀. 여기 거리가 멀어? 이것도 거리가 멀어서 끊기나? 설마 이런.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가져왔고 이거를 바꿔봐야 되겠다. 잠깐만 문제 보고 그러고 있는 거 있으면 으쌰. 이따 끼는 게 좋아. 이거 제일 낫지. 아니 지금 시절에 계집도 번호키 달는 시대에 여기 여자 번호키로 달자고 하는데 계속 안 달아가지고 계속 건의하다가 예전에 달아놨던 게 있다 해서 달라 해서 오늘 직접 달았어. 번호 5, 6, 7, 8 남자랑 똑같다. 이제 아직 가게 되면 뭐 그러고 안 달고 그러고 있는 거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9번 딱 보고 딱 나왔니? 자, 삼각함수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 3분의 파이, 6분의 4분의 파이 아니면 수원수투 문제에서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아니면 막 얼마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뭘 이용해야지? 성질을 생각해야 돼. 되겠지? 자, 삼각함수 부등식인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평행이동. 그치? 평행이동 관계. 얼마만큼?
그러니까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해보면 사인 7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코사인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7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면 통분 14분의 2 14분의 7 14분의 5파이 되겠지? 그래서 값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각이 나왔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 부등식은 코사인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코사인 14분의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14분의 5파이가 14분의 7보다 작으니까 1,4분면에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거보다 작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14분의 5파이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인 거잖아. 그지? 이 성질을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얘는 14분의 5파이 얘는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니까 14분의 28, 23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 나왔을 때 각이 우리가 아는 일반 각이 아닐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한다? 성질을 생각한다.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면 반드시 탄젠트로 바꿔서 풀 생각인데 그건 각이 같을 때야. 근데 지금은 하나는 x가 하나 7분의 파이가 상수니까 저 상수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1인 3차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뭐한다? 만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힌트가 뭐야? 여러분이 풀 때 힌트를 못 얻었어? 자, 어떻게 풀었는지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무슨 힌트를 가지고 풀었는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자 fx 위의 점 최고차항의 개수가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이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f2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났다고? 1,3 여기서 어델 힌트는 뭐야? 얘도 3, 얘도 3 이게 무슨 얘기야? 2,3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치? 자 여기가 2가 되든 여기가 2가 되든 할 텐데 여기가 2가 됐을 때 예를 들자면 여기가 2, 뭐라는 거야? 3인 거지. 맞아? 근데 또 하나 만난 게 몇, 3이야? 1,3이잖아. 이래야지만 된다는 얘기. 2,3에서 접하는 접선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fx에서 뭘 설정할 수 있어요? x-2의 제곱 x-p가 3이다. 이 힌트를 가지고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이라는 거는 y는 f'-2의 x 플러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 2인데 그치? 얘가 어디를 지나? 1,3을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3은 3f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 식에다가 그거를 적용하면 누구 값이 나오겠어? p 값이 나오겠지. 되겠지? 요 조건 이용해서 푼 사람
그래서 자, 계속 쌤이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보자마자 풀기 시작하지 말고, 알겠지? 문제를 좀 여유롭게 보고 왜 2,3이 왜 나왔을까? 1,3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라고. 출제자가 이 숫자들을 그냥 주진 않거든. 특히 4점짜리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지. 1,3차함수로 막 fx 이거 쓰고 막 요거 쓰고 막 이렇게 간 다음에 또 2,3에서 적선 이렇게 쓰고 막 해서 했겠지. 1,3 대입하고 해도 되겠지만 좀 더 보고 2,3, 1,3 같은 선상이네 이걸 발견하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내가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시간 절약도 되고 정확성도 높아지니까. 문제 볼 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해라? 문제부터 확실히 보고 어떻게 풀지 방향을 자꾸 풀어가자. 자, 11번은 보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게 원점에서 시작하는데 뭐가 달라? 하나는 1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8에서 시작해. 그죠?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도 내가 볼 게 뭐냐면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면 B가 앞서 있는 상황인 거지. 그지? B가 앞서 있는 상황인 거고 A가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B는 1차 함수야. Vt니까. 그치? 속도가. A는 속도가 V1t니까 2차 함수야. 그럼 결국에는 누가 추월할 수밖에 없어. A가 추월할 수밖에 없지, B를. 근데 이 문제는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 근데 거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처음이란 말이 없으면 반드시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절대값. 되겠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보자. t초 동안 V1이 내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그러니까 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각각의 뭘 구해야 돼? 오씨,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이게 멀어서 그런가? 잠깐만. 같이 보면서 풀려고 여기서 하는 건데 저걸 바꿔야 되겠다. 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가?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응?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냐? 날씨 탓인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맞았나? 안 맞았네.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니까 뭘 생각할 거냐 하면 위치. 자, t초의 v1의 위치가 어떻게 돼? 얘 위치는 인테그럴 뭐부터 몇까지? 0부터 t까지. 자, 이 식이 0부터 t까지의 뭐의 변화량이야? 이게 무슨 식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다.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게 움직임 뭐가 되는 거야? 거리 되는 거야. 그거 구분해야 돼. 이게 어려웠다면 혹시 이게 지금 헷갈리고 좀 멀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런 다음에 얘의 위치는 이게 위치의 뭐니까? 변화량이니까 여기다 초기 위치를 뭐 해준 거? 더해준 게 t초의 위치인 거야. 누구의? A의. 그럼 B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4가 얘가 t초의 위치의 변화량인 거니까 여기다 뭘 더해줘? 초기 위치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봐봐. B가 먼저 이만큼 가고 A가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니까, 그지? 근데 A가 더 빠르다 보니까 가다가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경우는, 얘도 가다가 처음 거리가 4가 되는 경우는 누가 더 앞서가 있을 때겠어? 당연히.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파악하고 달겨들어야 돼. 근데 그거 안 보고 거리 그러면은
얘가 우체의 변화량 절대값, 위치의 변화량 절대값, 거리니까 절대값 쓰여서 요게 뭐해지는 거? 차가 4가 되는 거. 해서 막 풀마 붙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먼저 간파를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결국 T초의 누구 위치에서? B의 위치에서 A 위치를 뺀 게 뭐가 되는? 4가 되는 걸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T를 구해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여서 그러면 되고, 그지? T 구해보세요. 그럼 T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끊기는 거리가? 저걸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보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접근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같은 문제를 되게 식을 복잡하고 길게 푸는 문제, 어떤 애는 되게 심플하게 푸는 문제가 되는 형태들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작년 9월이고 이제 올해 10월 수능 문제 풀어보면 올해도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그걸 벗어나진 않을 테니까. 12번은 다들 잘 풀었네. 자, 구해보면 T가 얼마 나와? 그거 나오면 됐어. 이제 구하면 되니까. 됐지? 12번은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 거지, 그지? 어떻게 접근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했어. A1. 자, 여기다 A1 쓰고, 여기다 쓰자. A1 쓰고, 그 다음, 이렇게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A2가 A1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2분의 1 A1이 되는 경우, 또 이게 A2일 때 A3가 여기에다 1 더해지는 경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왜 부담 없이 이렇게 했냐 하면 4항까지밖에 안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나오면 이렇게 A1의 지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둘째 항과 넷째 항 더한 게 뭐가 되는 거? 40 되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확인할 거는 여기서 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정답을 얻어냈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풀어냈으면 됐다 라고 하는 거다.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자 13번 한번 봅시다. 13번이 꽤 까다로웠지? 한번 풀었어? 13번이 꽤 까다로웠을 거야. 왜냐하면 어렵진 않으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훈련했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시간이, 이거 좀 잘 봐봐. 시간을 어디에 쏟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대충 막 읽으면서 풀어가면서 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떻게 풀지 방향을 정하고, 그지?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데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뭐하는 풀이를 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간 배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문제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문제마다 다 달라.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쉬운 문제 막 쉬운 문제 막, 자 문제 읽는 방향 의도 이거 할 줄 알고 읽자마자
문제 방향 의도 풀이까지 싹 나오는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딱 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되는 문제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확히 읽어보는 거야.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0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인데 끝이 내려가는 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3차 함수인데 끝이 올라가는 함수 달라. 보면은 A, B도 같은데 가운데 마이너스 bx는 똑같고 저기 부호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저게 왜 이렇게 될까? 이거를 막 비분하고 풀고 할 땐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거부터 달려들면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보일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보이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봐야 돼. 그러면 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에서 뭐해?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하는데 여기는 뭐에서 나눠졌어? 여기서 나눠졌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나눠졌네. 감소 증가가. 그지? 그러면 이 함수 가지고 일단 뭘 따질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감소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도록 얘를 가지고 일단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걸 안 하고 문제 달겨들면 산으로 가고 운 좋게 되면 되지만 시간이 시간대로 걸리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풀릴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문제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 그러면. 자, 이 3차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이거 지우면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이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물론 이런 형태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건 만족이 안 되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감소인데 마이너스 1 이상에서는 증가가 돼야 돼. 이건 계속 감소만 하니까. 왜냐면 얘가 0까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봐봐.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감소하지? 그지? 근데 그 이후에도 감소하니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이런 걸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마이너스 작으면 감소가 생기지, 증가가 생기지.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거는 찾을 수 있어. 근데 0까지 갈 때 뭐가 돼야 돼? 가가 되는데 여기가 0이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0은 반드시 여기부터 요 사이에 0이 존재하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래프로 파악하는 거. 그럼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얘를 뭐 할 생각해? 미분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b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되니까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고 b를 2a-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식이 조건이 하나 탄생을 하지. 왜냐면 마지막에 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라 두 문자 사이 관계도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자 얘가 인수분해가 얘를 이제 여기다 뭐해? b를 여기다가 한 문자에 냈으니까 대입해보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네. 합곱 보면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왜냐면 여러분 봐봐. 여기 무조건 인수 누구 하나 나온 상태야. 이게 나온 상태잖아. 그럼 합곱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 하면 돼? 곱해서 얘들 내면 이렇게 되고 합하면 2a 되는 거 다 확인되잖아. 이해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이 극값이 존재하는 이 값은 그지?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마이너스가 크게 0보다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우리 아까 생각. 이야 봐봐. 이 극값이 0보다 작은 데 있으면 감소가 생겨버리잖아. 0까지 해서. 이 극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쪽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 거기까지 파악한 거잖아. 되겠지? 그럼 이걸 해보면 이항해보면 결국 A는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 작거나 여기 하나 나오는 거죠.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래프가 얘기가 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가 된 거지. 0,0 무조건 지난다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 값을 갖고 그 값이 여기서 지나지만 여기 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있는 형태니까 증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조건이 여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얘도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0 이상에서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되지. 그럼 얘 그래프를 가지고 보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증가만 해야 되니까 0 이상에서 이 부분에서 0이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0이 어디 있어야 돼? 최소한 여기 있거나 이렇게 가야지 0이. 되겠지? 혹은 어떤 그래프가 되면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되면 뭐가 돼? 되겠지? 항상 성립하겠지? 자 그러면 자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요거 미분해 봤을 때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이제 넣어서 해보면 요거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참고로 안 돼요. 뭘 돼요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되겠지? 해볼까? 마이너스 9꾸면 2a 마이너스 1인데 2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가 안 사라져. 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일단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작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니까. 되겠지? 이해가? 그래서 판별식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 하면? 작거나 같으면. 그럼 이제 이거 근해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니?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증가니까. 이게 되겠지? 두 번째 만약에 판별식 0보다 뭐 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크다면 그러니까 작다면 혹은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이지.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얻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니들 한번 찾아봐. 이제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된 상황에서 증가가 돼야 되고 그지? 맞아? 그럼 일단 이런 극값을 갖는 상황에서는 a가 이런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면 이 극값이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0이 여기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극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봐라. 지금 얘는 판별식이다. 뭐하고는 달라?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해보라 그랬구나. 자, 지금 얘는 판별식이야. 근데 우리는 뭐의 위치를 따져야 돼? 이걸 만족하기 위한 극값의 위치를 따져야 돼. 그지? 그 극값의 위치랑 얘는 달라. 거기가 힌트야.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가지고 찾아줘야 되는 거니?
이거 썼어야지. 지금 써야 될 걸 아직 안 쓰고 있네? 마지막 얘기한 게 그래서 쓰라고 한 건데? 자, 봐봐. 얘는 뭐라 그랬어? F' 도함수의 판별식이야.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 무조건 증가니까 만족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즉 극값을 가지면 이 조건인데 맞아? 그 극값을 가는 x좌표 구해야지. 이거의 근을 구해야지. 두실근. 그지? 그래서 두실근 중에 하나고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여기 극대고 극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이 이 값이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이 값이. 되겠어? 맞아? 그 연결이 돼야지.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자 그러면 루트니까 얘는 실제 반드시 얘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애지 얘가. 그지? 근데 얘가 0보다 뭐 하면? 작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만족 안 하지? 되겠어? 얘가 0보다 작으면 양수가 되니까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성립을 할 수가 없고 얘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 생각하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부등식을 부담 없이.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인데 a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a제곱이니까 이거 지우고 나면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만족한다 이렇게 a가 되는 거지. 이 안 가면 질문해? 생각하고. 그래서 놓친 데 있어? 다 이해 갔어? 이 안 가면 질문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 자 A 플러스 B라는 것은 아까 A, B의 관계가 여기 나와가지고 1번식에서 3A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지금 해놓은 바로는 A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이 누구야? 요거 때 무조건 만족한다 그랬잖아. 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A 최소값이 A인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 최대값은 누구야? A인 거지.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에 요거 대입한 게 최소고 요거 대입한 게 최대니까 2분의 1 빼기 여기 3a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것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풀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지만 해결점이 보이는 문제지. 그렇지 않고 막 풀이만 쓰고 그래프 그리고 하면 방향 잡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 14번도 13번과 같은 형태야. 자, 정리하세요.
동수 너는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 뭐 하라는 건지? 문제 확실하게 이해가 갔어? 우선 나중에 고쳐본 거고. 이걸 이런 문제는 내가 이게 뭔지 명확하게 다 이해가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풀이부터 들어가면 도대체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풀고 있게 됩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라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집합 fx야. 얘는 집합에서 여기 있는 게 뭐지? 여기 있는 게 원소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원소인 집합이야. 함수값이 원소인 집합인데 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제가 가는 함수값 중 정수가 2개인 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치? 여기가 이제 뭐 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여기가 1, 뭐 여기가 4, 그러고 다시 나올까? 이놈이 좀 나와. 그러면 이거 거리가 멀어서 진짜 끊기나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가 보다. 이거 바꿔야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러니? 오늘따라 왜 이러니? 다시 연결. 오늘 진행 상황이 미끄러우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와, 요즘 이 사건사고 그 차 시청자 돌진한 거 너무 황당하지 않냐? 응? 자, 이거 봐봐. 만약에 여기가 함수값이 5, 4, 3, 2, 1. 여기를 그냥 올려버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보자. 이런 거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 그러면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 상에서 이거를 점근선이 여기라고 해보자. 점근선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그럼 그래프를 해보자. 자,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f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누구야? 여기 정수가 2하고 3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근선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2개 되는 거야.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하면 또 새로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3 있지. 3 들어가고 2 들어가고, 그지? 없네. 만약에 4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가 4면 4보다 작을 때 함수값은 4, 3, 2. 이게 원소라는 거야. 요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저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 지금 그려봤지만 지수함수에서 이 문제가 가능한 이유는 지수함수는 뭐가 있으니까? 점근선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위아래 함수 중에 누구부터 그려야 되겠어? 있는 애부터 있는 애. 그지? 자, 위에 얘는 점근선이 8이야. 이렇게, 그지? 맞아?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얘를 그릴 건데 점근선이 8이고 무슨 쪽 대칭이네요? 대칭으로 그린 걸 평이동한 거죠? 그럼 점근선이 8인데 숫자 어느 값을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돼. 마이너스 8이 기준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8을 저기 대입하면 분수 나오네?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다. 그럼 7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 그지? 정수를 따져야 되니까 함수값이. 그럼 7이 되는 거는 앞에 숫자가 0이니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7이 되는 거지. 이런 기준수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자,
자, 4가 되면 얼마가 돼? 4가 되면 5가 된대. 자, 5가 되면 마이너스 내려가지. 쭉 내려가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정근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7이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저 함수값이 두 개가 되는 K의 범위가 누구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만 있다는 거지. 그럼 함수값 정수가 누구랑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야? 7과 6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지? 3보다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 3.2보다 작거나 같다, 3.5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다 했을 때 저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정수가 6하고 7만 있도록 누구를 정해야 돼? 위의 함수를 정해야 되겠지. 그럼 위의 함수 정근선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얘는 이렇게 가는 애니까 정근선이 어디 있어야 돼? A, B가 자연수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치? 무조건 여기가 있어야지. 5가 되면 안 되니까 6, 7만 돼야 되니까 이게 정근선이 돼야 되는 애인 거지. 그럼 나눠지는 게 누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정근선이 이제 항상 여기서는 5에 가까워지니까 된 거고, 여기서 6, 7이 돼야 되니까. 맞아? A는 마이너스 8에서의 A는 뭐가 되도록 하면 되겠어? 7? 해보자. 자,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뭐가? 5가 뭐가 돼야 돼? 7. 그러면 2에 x 플러스 a는 2가 되지. 맞아? 그럼 여기에 봐봐. 마이너스 8에서 7이 됐다고 해보고 이렇게 그려간다고 해봐봐.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여기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보다는 크면서 이제 정근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애잖아.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K가 마이너스 8일 때, K가 마이너스 8일 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 범위에서 정수의 함수값이 누가 있어? 7하고 두 개가 또 생겨버리죠.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게 얘기가 돼야 돼. 다시 우리는 이 문제가 K라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든 함수값 정수가 몇 개 있도록 하는 게, 두 개 있도록 하는 게 여기에서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되겠지? 그래서 A가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가 7이 된다면, 여기가 7이 돼버린다면, 그지? K가 뭐가 된다 하더라도 K가 마이너스 8이 돼서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를 그려간다 하더라도 여기 정수에 누구랑 누가 있어? 7하고 6 두 개 있잖아. 뭔지 이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3은 포함되면서 4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7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니까 6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6이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8일 때 1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7이 돼야지만 마이너스 8부터 어떤 값을 갖더라도 3까지 되기 전까지는 다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게 누구밖에 없어?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7이 아니고 6. 아까 6이 된다니? 6이 돼야 되는 거지? 7이 아니고 6이 돼야지만 이 위로는 그래프를 그려도 그 해당하는 정수가 누구밖에 없어? 6?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프를 그려도. 근데 처음에 3일 때 딱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니까 함수값이 정수가 하나가 이때 딱 생기는 거야. 더 6 외에 정수가. 그래서 3부터 내려가가지고 가는데 4를 포함 안 시킨 이유는 4일 때 값이 뭐니까? 5니까 4를 포함시키면 5라는 정수가 함수값에 또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3개가 돼버리니까 저기서 4는 포함이 안 된 거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래프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집합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문제를 접근해 갔어야지 풀리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면 시간만 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가 뭘 풀어야 되는지,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풀기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덤비면 안 되는 거야. 풀어낼 수도 있지만, 자, 15번도 이제 풀었을 텐데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이제 좀 봐야 돼. 어떻게 풀었니 15번은? 둘 다 맞았다고 체크되어 있었는 것 같은데? 그치? 너는 어떻게 접근했니? A 플러스 3, A 플러스 6. 은선 아까 식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너 왜 X 쳤어? 이거를 해서 틀려가지고 연습장에 아, 쳤어. 다 이렇게 풀어봤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15번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했을 때 저 fx가 0이 아닐 때 저렇게 쓴 거 굉장히 뭐한 거야? 복잡한 상황인 거지. 이제 3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보자. fx가 0이 되는 경우는 그래프에 따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x축과의 교점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되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보세요. fx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부분이라면 이 gx라는 것이 불연속이 될 수 있을까? 봐봐. 얘가 분수함수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분수함수야. 그것도 문제 보고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얘가 분수함수고 fx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점에서는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뭐야? 연속이야.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돼. 3차 함수인데 저거 곱하면 도대체 몇 차야? 막 이게 아니라 끊어졌으니까 저렇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연속성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왜 연속성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그 힌트야. 얘는 3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fx가 0이 되지 않는 점에서는 뭐가 될 수가 없어.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x가 3일 때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f3이 0이라는 게 거기서 알려준 거야. 되겠지? 그러면 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돼야 돼? 그지? 얘가 무조건 0분의 0꼴이 된다는 걸 밑에서 파악할 수 있어. x가 3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없지? 여기서 이제 분모 분자 0이 되는 요소가 있을 때 이런 거지. fx가 3에서 0이 되려면, 그지? 여기서 무조건 0이 되려면 여기서도 3 더한 게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도 반드시 있어야 돼. 얘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힌트를 찾아내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뭐 부담없이 뭐라고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겠지.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fx를 이렇게 써놓고 분모 분자 이제 식을 써보면 되는 거지. 그런 다음 거기에다가 약분시킨 다음에 뭐 대입한 게? 3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3에서의 극한값이 2고 3에서의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G3 빼기 1이라 그랬잖아. fx가 0이면 3인 거니까 G3은 3인 거야. 그럼 15번에 이걸 읽어냈으면 가는 건데 못 읽어내고 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13, 14, 15번이 다 그거지. 어떤 애들한테는 오이씨 쉽네? 이렇게 갈 수 있는 반면 똑같은 수준의 학생이라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풀어도 풀리긴 풀린다. 그러나 조건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랑 정확성 문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런 걸 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풀이 안 해줘도 되겠지. 그치?
지금 여기에서는 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문제를 좀 풀이를 봐야 되는 어떻게 풀지 방향부터 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서 자 19번은 맞았을 건데 이것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어떻게 맞았냐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19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풀었으면 잘 푸는 거야. 저도 그래서 0이고 그지? 뺀 다음에 이게 무슨 줄로 둘러싸인 거? 무슨 줄로 둘러싸인 거? 거기까지는 봤어. 근데 마무리해서 이제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이면 두 함수를 뭐 한 다음? 뺀 다음 그러면 빼기 플러스 x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따지면 이 함수와 뭐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가지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근데 이게 0에서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 우리 3차 함수 얘가 접선인데 여기 접선인데 또 한 점에서 만난 부분하고 둘러싸인 부분은 뭐 이용해? 넓이 공식이잖아.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요 간격이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그럴 때 이거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점검해 준 겁니다. 20번은 도형 문제지만 이렇게 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지.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쓰면 되니까 가이드가 다 있어서 20번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할 내용도 없고 자 21번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되게 달라지고 하는 부분은 있지. 그지? 저는 안 풀었고 지금 풀었어. 오 이렇게 잘해서 풀었네. 자 한번 그래서 같이 좀 봐볼게.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SN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 걸 했었어? SN은 2분의 D N제곱 첫 장에 A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A N 요런 꼴로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저게 1항부터 7항까지가 644래. 그러면 이제 요거 공식 써가지고 2분의 D 곱하기 N제곱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7이 14, 1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A의 2분의 7 곱하기 8 이게 644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합 나왔을 때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여기가 4 2 3 5 70D 계산 틀리면 얘기 좀 해줘. 70D 내가 엄청 긴장해서 계산할 때가 제일 긴장돼. 28 마이너스 14D 플러스 28 A 644 맞냐 이거? 98 D 마이너스 14 D가 644 이거가 뭐로 약분이 되냐? 7일은 7, 7, 4, 28, 7 7로 다 된다.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니네. 이거 하면 몇이니? 56 D 플러스 28이지? 됐어? 잘 봤다. 계산. 그럼 여기에 뭐로 나눌 수 있어? 아까 7, 일단 7이니까 8 D 더 나눠지는 거 있냐? 7, 4, 28, 7, 9, 63, 7, 2, 14 2로 또 나눠지네. 4D 플러스 2A는 또 나눠지나 보다. 2, 4, 8, 2, 6, 12 그러면 2D 플러스 A는 24 되겠지? 자 모든 항이 뭐라고 했어? 조건
자, 이것도 쓰고 가냐 안 쓰고 가냐 차이가 큰 거다. 모든항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뭐해? 이런 거 자연수에 따질 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지? D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얼마까지만 가능해? 11까지만 가능해. 그지? 그런데 자, H는 뭐야? A 플러스 6D인데 이게 13의 배수래. 되겠죠? 자, 자연수 정수 조건 뭐 할 거야? 문제?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관계식 A 대신에 요 관계식 여기다 대입해서 23 마이너스 2D 플러스 6D가 13K라고 해보면 알지? 여기가 6D인데 K가 됐어. D. 그러면 23 플러스 4D가 13K. 여기까지 계산 맞나? 틀린 거 없어? 그럼 우린 공차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게 13.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풀지 말고 어떻게 풀면 좋아? 4D는 13K 마이너스 24. 그럼 이 다음에 그냥 뭐 하면 돼? 어렵게 K에 1, 2, 3 대입해서 4자는 거 찾으면 돼. 뭐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때문에 마냥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4의 배수가 나와요. K가 1, 2, 3, 4 해보면 갑자기 빗소리인가? 그럼 K가 해본 사람은 3일 때 D가 4가 나옵니다. D 4 나오면 여기 대입해서 A값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접근 이렇게 하면 잘한 거고, 22번은 둘 다 여기 저거는 본 거지? 곱의 미분 본 거지? 이것도 보고 풀었냐 못 보고 풀었냐가 되게 큰 거죠. 그 다음 함수 fx gx가 있는데 나조건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뭘 미분한 거다? 라지 fx와 gx를 미분한 애들이 이거다 라고 하니까, 그치? 얘를 뭐 하면?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다.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에 1 대입하면 여기 0이고 f1 마이너스 3에서 f1이 뭐라는 거? 3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그지? 또 뭐 하면 얘를 미분하면 fx는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해가지고 f 프라임 x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4라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얻어내면 1차 함수 이런 조건을 얻어서 푸는 얘기들이 될 거다. 둘 다 풀었으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들 잘 하고, 자, 오늘 밤에 비 또 많이 온다는 거.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가 더 쉬웠니? 수능 완성 모의고사가 쉬웠니? 9월 모의고사가 쉬웠니? 9월 모의고사가 쉬웠니? 얘는 비슷했어? 그래. 어디 갔어?
여름 때 휴가 갈 때 그런 거 있어? 없지? 그리고 어디 수련회? 수련회도 가고 어. 그 오빠 면회하러도 가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 수련회 보통 주초에 가지 않냐? 목금토인가 목금토일로 잡았어? 오빠 어디 따라 했지? 포함 해병대 갔다 그랬지? 보자, 너는 해병대 갈 생각 없나? 어? 지금 강철부대 이런 것 때문에 막 남자들도 그런 것도 선호하는 애들도 많아졌는데.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남자들은 그런 게 영향이 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되게 크게 바꿔 살 수도 있다? 너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의정부에서 의고가 시험 봐서 갔다는 거 들어갔어? 옛날에?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고는 어디서까지 왔냐면 연천, 포천, 철원, 고양 거기서도 왔어. 유학으로 왔어. 하숙집들이 그 학교 앞에 하숙집들이 되게 막 하숙하숙 이렇게 써놨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해서 뭐 하는 걸 좋아해. 시험 봐서 하고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걸 좋아해. 학원 가서 부작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의정부 시청에 근무하는 애고 동대천 시청에 근무하는 애도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 열방교회 옛날에 다닐 때 내 친구랑 똑같이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동대천 시청에. 근데 진급 속도가 한 2년 차이가 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의고 출신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인사고과 매길 때 그 영향이 안 받지가 않아. 영향을 받더라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해병대 막 이런 거 ROTC 나왔다 이런 것도 그냥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만 막상 모였을 때 그리고 공통 한국 사람 그런 거 하나 찾으면 막 신나잖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일부러 군대를 막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해서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또 젊었을 때 그런 훈련을 받고